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머신러닝에서 사용하는 기초 수학에서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전 시간에는 머신러닝을 엄청 어렵지 않다. 파이썬에서 제공한 라이브러리면 10줄이면 뭐 20줄 내면 머신러닝 알고리즘 하나를 바로 생성 가능하다. 학습까지 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맛을 봤다면 이제는 머신러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원리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알고리즘은 결국 수학적 계산에 의해서 작동된다고 했죠. 그래서 머신러닝의 수학의 원리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원리를 알아야 정확히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머신러닝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좋은 코드를 만드는 것 이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머신러닝 수학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본적인 수학 지식이 필요합니다. 어떤 원리로 입력값의 패턴을 분석하고 학습하는지를 이해하려면 그 배경이 되는 수학 연산을 이해하고 살펴봐야 하는데요. 여기에 사용되는 수학 함수들을 알아야 나중에 어, 기터브나 아니면 인터넷에 설명되어 있는 글들 아니면 혹은 논문을 찾아볼 때 그런 수식들이나 수학들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좋은 소식은 수학을 꼭 이해하지 않더라도 머신러닝을 분명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머신러닝에 대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는 머신러닝에 대해서 좀 더 깊숙이 알아보기로 했으니까요. 그 수학에 대해서 좀 더 원리들을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꼭 수학을 이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수학에 이러한 개념들을 사용하고 있구나 라는 정도를 사용하게 된다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시 필요에 의해서 공부할 때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혹시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사실 뭐 다른 책들에서 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수학적 개념들이 있는 사람들이어서 고등학교 수학만으로도 모든 거 할 수 있다 라고 하지만 제가 이 수학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초등학교 수학도 보고 했지만 솔직히 저도 그걸 이해하기 어렵고 설명하기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강의할 때 제가 참고했던 유튜브 자료들도 같이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더 궁금하거나 관심 있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찾아보면 더 강의들 잘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강의를 찾아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하지만 저는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원리와 배경을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 수학을 먼저 공부해 볼 텐데요. 각 수학 공식, 각 기호가 어떤 부분에 활용되는지를 참고하면서 수학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딥러닝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은 덧셈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시그마 기호가 파이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5 플러스 네, 플러스 6 점점점 플러스 100. 그러니까 1부터 100까지의 합을 구하는 공식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이것은 1부터 100까지의 단순한 덧셈입니다. 1부터 100까지의 숫자를 모두 쓰기 힘들기 때문에 도중에 점점점으로 생략해서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좀 더 간략하게 표현하는 방법은 시그마 기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i를 써주고 i는 1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100까지 나온다 라고 하면 이 것과 이것은 동일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물론 여기는 숫자가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명시적 값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n을 표현해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i는 1부터 i까지 라고 할 때 여기가 100이었다면 뭔가 n이라는 값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n까지 값을 더해주는 어떤 식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이것은 학습 데이터가 뭐 10개일 수도 있고 20개일 수도 있어서 얼마까지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n이라는 문자로 표현한 것이죠. 이처럼 몇 개의 숫자를 더할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시그마로 간단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런 그 공식이 있습니다. 뭐 최소 제곱, 그러니까 그 파이썬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예측값과 예측 원래 정답 간에 그 합산을 해서 그 오차를 줄이는 것을 표현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살펴볼 거니까 한번 눈에 익는다는 생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y 값이 있고요. 정답값. 그리고 함수를 통해서 x 1의 값, 그러니까 정답과 예측한 값 간에 서로 오차를 계산해야겠죠. 그리고 y2, 그리고 또 하나 f 뭐 세타 혹은 w라고도 합니다. 이 가중치를. 자, 그리고 w x, 이거 여기서는 제곱이 아니라 순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곱이 아니라 순서. 뭐 첫 번째, 두 번째 순서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yn까지 빼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데이터의 값이 주어질 테니까요. f 세타 x n번째까지 다 이것을 더해서 제곱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걸 최소 제곱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나중에 저희가 살펴볼 겁니다. 이런 거를 쉽게 표현하는 것은 2분의 1을 하고요. 나중에 2분의 1을 해줍니다. 뭐 근데 이것을 식으로 좀 더 표현하는 것은 2분의 1 곱하기 시그마 (1부터) n까지, 그리고 이 식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y는 첫 번째 여기부터 i부터 넣어준다는 거죠. 마이너스 f 제곱. 이 식이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그마가 되게 잘 활용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잠깐 지우고요. 자, 그리고 집합에서도 시그마 기호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숫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시다. 숫자가 포함되어 있고 집합에 포함되는 요소를 다 더하려면 다음과 같이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2 플러스 3 플러스 6 플러스 8 플러스 10을 더한 값을 보여주시오 라고 하는 거죠. 이걸 사실은 그래서 시그마라는 기억을 사실 파이썬에서는 쉽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포문을 통해서
뭐 100이라고 하면 100까지 하고 해서 코드 블록을 만들고, 그 다음에 요게 리절트로 해서 초기 값을 넣어주고요. 0 해주고, 그 다음에 그리고 리절트 플러스는 i 하면은 쉽게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뭐 이렇게 뽕을 통해서도 할 수 있을 거고요. 내정 함수를 사용해서도 가능하겠죠. sum 뭐 1부터 100까지 뭐 100을 리스트로 만들어 줘야 되니까요. 그 대신 여기서도 플러스 1이겠죠. 101까지 했죠. 그래야 100까지 나올 테니까요. 그래서 range 101까지 해서 하면은 뭐 바로 이와 동일한 값을 하나 만들어 주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1부터 100까지 다 합하는 것. 근데 그것은 내장 함수를 통해서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곱셈을 나타낼 때는 뭐 파이도 있는데요. 파이, 이것을 파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시그마라고 하고요. 이것은 뭐 그 그리스어의 문자, 고대 문자죠. 그래서 이거 문자를 수학식으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혹시 많이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도 위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파이 기호를 사용해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는데요. 그래서 1부터 i까지 1부터 100까지 전체 값을 곱하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뭐 파이썬으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곱셈 기호를 쓰면 되겠죠. 그리고 역시 시그마에서 그랬던 것처럼 명시적으로 할 경우에는 파이 해주고 i는 1 해주고 i부터 n까지 하면은 1부터 n까지의 값을 모두 곱해줘 라는 식이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본적으로 그 시그마와 파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번에 1차 함수와 기울기와 절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선 함수란 두 집합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수학적 개념입니다. 변수와 x가 있을 때 x가 변하면 이에 따라 y는 어떤 규칙으로 변하는지를 나타내게 되는데요. 보통 함수를 나타낼 때는 펑션의 f와 변수 x를 사용해 y는 fx라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지웠는데 이 부분 시그마 2분의 1 i는 1부터 n까지고 그래서 y i번째 그리고 마이너스 f 세타 x i번째 이걸 제가 표현을 했었죠. 이것을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이 fx가 함수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y는 fx라고 표시를 하고요. 1차 함수는 y가 x에 관한 1차식으로 표현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같은 함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y는 ax 플러스 b 이것은 선형 회귀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식인데요. 즉 선형성이라는 것은 이 그래프에서 이 선으로 된 그래프를 만들어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있을 때 이것은 AX 그래프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Y는 AX라고 할 때 기울기가 1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X가 1, 2, 3, 4, 5라고 합시다.
1, 2, 3, 4, n까지 있겠죠. 그래서 1이면 1일 거고 2면은 1, 2일 때 2겠죠. 2, 그리고 3일 때 y는 3일 거고요. 4일 때 4겠죠. 뭐 이런 식으로 3, 4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선형 그래프라고 하는데요. 근데 b가 추가되면은 이만큼 올라가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b에서 a는 기울기, 그리고 b는 절편이라고도 합니다. 다시 살펴보겠지만 파이썬에서는 가중치라는 표현을 해서 y는 wx 플러스 b 이것을 뭐 편향이라고도 합니다. 얼만큼 편향 치우쳐져 있는지 그런 값을 나타낼 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기울기는 기울어진 정도. 이게 뭐 기울기에 따라서 이 기울기의 값이 따라서 그래프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기울기를 나타낼 때 사용된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편향에 따라서 이게 여기 위치하냐 여기 위치하냐 달라지겠죠. 그래서 절편은 그래프가 축과 만나는 지점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y축과 만나는 y절편이 바로 b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머신러닝 수학 원리를 배울 때 초반부터 이 식이 매우 중요하게 등장하는데요. x가 주어지고 원하는 y 값이 있을 때 적절한 a와 적절한 b를 찾는 것. 이것이 바로 머신러닝을 설명하는 가장 간단한 표현이고 그리고 복잡한 함수에서도 사용하는 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을 또 표현하는 방식은 이것을 종속변수라고 하고요. 종속변수라는 거는 이 독립변수에 따라서 이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가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뭐 택시값이라고 합시다. 택시값이 종속변수겠죠. 택시값이 종속변수고 그 다음에 기본 미터당 요금 곱하기 거리가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기본 요금 이렇게 하면은 이게 기울기가 되고요. 그리고 독립변수가 되겠죠. 독립변수. 그리고 이게 y절편 얼만큼 편향되는지 편향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독립변수가 하나 주어졌을 때 거리가 주어졌을 때 택시값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미터당 요금이 100원이고 그리고 거리가 100m를 갖고 그러면은 100원 곱하기 100이면 만원이죠. 그리고 이 엄청 비싼 택시네요. 100m 갔다고 만원 받고 그리고 기본 요금이 1000원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택시 값은 11,000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선형 회귀 분석을 하게 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2차 함수란 y가 x에 관한 2차식으로 표현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음 같은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y는 ax 제곱으로 표현되고요. 2차 함수의 그래프는 그림과 같이
포물선 모양입니다. 그래서 A가 0보다 크면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가 되고요. A가 0 이상, 0이면 안 되겠죠. 기울기가 0이면은 이 곱하는 게 빵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A가 0보다 크거나 A가 0보다 작아야 되고, 0보다 크면 이 그래프가 되고 0보다 작으면 이러한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Y는 AX 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이동시키고, 그리고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이 그림처럼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 P와 Q를 꼭지점으로 하는 포물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 어쨌든 그래서 이 y는 ax 제곱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다음 그림처럼 움직이게 되고요. 점 p와 q를 꼭지점으로 하는 포물선이 여기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때 포물선의 맨 아래 위치한 지점이 최소값이 되는데, 머신러닝을 실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최소값을 찾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면 오차를 만들 때 이 오차가 0이 되게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니까 하죠. 그래서 최소값에 대한 건 최소 제곱법 공식을 통해서 쉽게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근데 물론 이 최소 제곱법을 통해서 계산할 수 없는 과정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미분과 기울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미분까지 살펴보게 되네요. 참, 저도 수학은 초등학교 때 함수 나오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린 함수 나오면서 포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 대학, 30살이 넘 나이에 와서 갑자기 다시 미분을 공부하고 함수를 공부하는 것 자체가 되게 참 인생이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에 다 열심히 할 필요는 없겠지만, 결국엔 뭐 어떤 순간이 오면은 본인이 하고 싶어 하거나 뭔가 해야 되는 순간들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이 순간 이해를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초등학교 때 이해를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 제가 이걸 하기 위해서 뭐 며칠을 뭐 거의 새벽 4시에 자가면서 공부를 했는데요. 하니까 또 조금씩 이해가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이 오면 그런 순간들이, 이해하는 순간들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해를 못한다고 해서 이해를 전혀 못하는 거 아니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제 미분에 대해서 살펴본대요. 미분의 순간 변화율과 기울기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미분은 순간 변화율과 기울기를 찾아내는 것인데요. 자, 순간 기울기, 우리가 ax제곱 플러스 b에서 a가 기울기였죠. 이 기울기 값을 안다면 정확한 값을 찾아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택시비는 알고 있고, 그리고 얼만큼 거리로 이동했는지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A와 B 값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음 탔을 때 거리에 대해서 택시비가 얼마 나올지를 알아낼 수 있겠죠. 지금까지 이 택시비들과 거리를 이 머신러닝을 통해서 구해낸다면요. 회귀 분석을 통해서 구해낸다면 그 과정이 회귀 분석인데요. 그것에 대해서도 뒤에서 설명할 겁니다. 어쨌든 그것은 잠깐 잊어두고요. 순간 변화율이라는 것은 기울기를 찾아내는 것인데요. 자, 우리가 어떤 자동차가 있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를 걷는다고 합시다. 그리고 속도를 구하는 공식은 거리 곱하기 시간이니까요. 시속 100km로 갔다고 했을 때, 시간을 4시간 걸렸다고 했을 때는 100 나누기
400이니까요. 죄송합니다. 4로 나누면 100이 나오겠죠. 그러면 시속 100km로 갔구나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평균 속도를 알아내는 거죠. 그래서 근데 순간 속도 CCTV가 보고 있고 CCTV가 이 점을 보고 있다고 합시다. 그때 이 자동차의 구간을 구하는 것은 이만큼에서 이만큼까지 온 시간을 측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동차가 찍은 것은 이 CCTV가 찍은 것은 그 얼마 전부터 여기부터 여기까지 왔을 때의 속도가 얼만큼인지를 찾아낸 것이죠. 그러니까 순간 속도, 순간 변화율, 그러니까 순간 여기부터 여기까지 얼만큼 왔는지,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관심이 아니라 카메라가 인식하는 이 지점부터 이 지점까지 거리가 얼만큼 변화했는지를 알아내는 것이 미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축을 경과 시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경과 시간. 그리고 세로축을 주행거리라고 합시다. 주행거리. 그랬을 때 거의 10초부터는 차가 움직이는 거 이고요. 20초쯤에는 빨간불 신호가 걸려서 잠깐 정지한 거죠. 그래서 잠깐 속도가 줄어들었죠. 그래서 속도가 아예 여기서 여기까지는 거의 움직이는 시간이 없는 거죠. 그리고 빨간불, 그리고 다시 파란불이 시작된 거죠. 파란불이거나 아니면 앞에 뭐가 지나갔거나 그래서 짧았었나 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선 40초까지 200m가 나왔다고 봅시다. 그러면 40 해서 200 하면 아까 전에 했던 거죠. 40m 40세컨이겠죠. 40세컨 200m는 5m/s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차는 1초에 5m씩 이동하는 차량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평균 속도이며 항상 5m/s로 이동했다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차가 움직일 때는 속도가 쭉 올라가고 쭉 올라가다가 빨간불일 때는 줄어들고 그리고 어떤 순간에 속도가 오히려 좀 줄어드는 순간도 있겠죠. 급속도로 올라가는 순간도 있을 거고 낮아지는 순간도 있을 거고 그리고 정지하는 순간 0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40초간 속도를 계산했는데 이런 순간 변화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점점 간격을 좁혀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초부터 20초 사이에 주목해보면 이 사이는 대략 여기가 20m고요. 그리고 여기가 120m라고 봅시다. 120m면 100m를 대략적으로 이동한 거죠. 100m. 10초간 100m 점. 그러면 다음같이 여기서 여기까지 속도를 구해보면 10m/10s 분의 100m가 되겠죠. 그럼 이것을 나누면 10m/s가 될 겁니다. 총 이동한 시간은 전체는 5m/s로 이동했지만 10에서 20초 사이는 10m/s로 구한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같은 요령으로 10초와 11초 사이 그리고 10.0초와 10.1초 사이로 점점 간격을 좁혀서
이 시점에서 기울기를 구하는 작업을 바로 미분, 순간 변화율을 알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순간 변화율. 하지만 물론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히는 아니다. 정확히는 아니지만 거의 유사하게, 근사하게 예측하는 것이다. 순간 변화율을 하는 것이 머신러닝, 미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측을 하는 것은 결국 그것을 정확히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측하는 것이다. 그 예측이라는 것은 100%에 가깝게 예측하는 것이지만 100%까지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순간 변화량을 구하기 위한 함수를 fx라고 두고 순간 변화를 구하기 위한 수를 fx로 두고 h를 매우 작은 수라고 하면 h는 h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짧은 시간들 구하면 h는 0에 가까워지겠죠. 그러니까 처음엔 10초였지만 더 줄이면 5초, 더 줄이면 2.5초, 뭐 1점, 뭐 6초, 그리고 0.8초, 그리고 0.4초, 0.2초, 뭐 0.1초, 0.05초, 0.00001초의 시간을 찾아내는 것. 그러니까 h는 0에 점점 가까워질 거고요. 그리고 거의 무한에 가까워진다, 한계에 가까워진다 해서 리밋이고요. 그리고 미분 공식은 마치 시간 단위의 거리를 구하는 것 같아서 자, 리밋 치고 같아서 h분의 h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로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현하면 dx분의 d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dx분의 d는 미분 연산자로 부르며 fx의 미분을 표현할 때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변화량을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했을 때 이만큼의 값을 빼는 거죠. 그럼 여기에 그 거리를 알게 되는 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fx 미분을 표현할 때 dx분의 dfx로 표현하거나 아니면 dx분의 df 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 이거는 뭐 d 곱하기 fx를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 주거나 똑같은 말이겠죠. 그리고 미분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기호로 프라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fx의 미분을 fx라고도 씁니다. 둘 중 아무거나 써도 되지만 머신러닝에서 할 때는 미분 연산자인 dx, dfx 아니면 이것을 사용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알 수 없는 문자 갑자기 나와서, 그리고 뭐 초등학교 이후로 수학을 안 해봐서 이해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고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자, 구체적인 숫자를 대입해 보면 좀 더 이해하기 편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이것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이 저장이 돼서 지워지지도 않네요. 자, 어쨌든 우리의 목표는 머신러닝에 이런 숫자들이 사용되는구나, 이런 식이 사용되는구나, 나중에
내가 직접 공부해보면 우리 그때 이런 거 했었지 라는 정도만 아는 것이 목표입니다. 어쨌든 조금만 더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앞에서 했던 걸 예를 들어봅시다. 0.1초에 x는 10이고 h는 0.1이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뭐 10초인 시점에서 40m를 주행했고 10초일 때 40m 주행했고 10.1초일 때 40.6을 갔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자 이때 여기부터 여기까지 40초를 갔어요. 40m 갔어요. 그리고 10.1초일 때 40.6까지 간 거죠. 그러면 이때 변화량, 순간 속도 0.1초일 때 순간 속도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려나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순간에 순간 변화량, 그러니까 이 카메라에 찍혔을 때 순간 변화량을 아는 것이 핵심인데, 그래서 식으로 표현해보면 f 10 플러스 0.1 마이너스 f 10 10.01초일 때 10일 때 하면은 0.1일 때 그럼 이거를 표현해 보면 fxx니까 그러니까 10.01초일 때 40.6m까지 갔고요. 그리고 10일 때 40m까지 간 거죠. 그리고 0.1이면 자 이걸 또 계산해 보면 40.6에서 자 0.6이 되겠죠. 0.6이 될 거고 0.1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이것을 0.1을 0.6으로 나누면 뭐 이거다 곱하기 10을 해봅시다. 또 그러면 쉽게 자 10이란 건 여기다 양쪽에 10을 곱해야겠죠. 10을 곱하면 양쪽에 10을 곱하면 자 이 정도로 더 수학을 잘 못합니다. 자 어쨌든 10을 곱하면 10을 곱하면 결국 얘네끼리 사라지는 거니까 똑같은 거겠죠. 어쨌든 10을 곱하면 1이 될 거고 6이 되겠죠. 자 그러면 0.1초 10초에서 10.1초 사이의 순간 변화율은 6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6이라는 값이 기울기이고 이것이 속도가 되는 것이죠. 즉 이제 h가 한없이 0에 가까워져야 하므로 0.1보다 그리고 더욱 작은 값이 되어야 하지만 지금은 이것은 단지 하나의 예임으로 h를 0.1이라고 두고 계산해 본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식을 계산하면 함수 fx에서의 한 점 x에서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다시 말하면 미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등학교 때 미분이라는 것 전 사실 접해보지도 못했습니다. 미분을. 그리고 저는 문과를 나왔기 때문에 미분은 접해본 적도 없고요. 그리고 수학도 나형 했기 때문에 고등 수학 따위는 해본 적이 없죠. 하지만 우린 미분이라는 것을 같이 해봤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미분을 점령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랑스러워 하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어쨌든 자 보면은 이 식 그대로 모습을 계산하기 위해는 힘들지만 실제로 더 많이 힘들고 하겠지만 어쨌든 미분 계산법에는 기억해두면 편리한 속성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성질은 dx분의 t
fx는 nxn-1로 표현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x제곱일 때 미분하게 되면 2x 1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미분하면 2x로 구하면 된다. 뭐 예를 들어서 3x 플러스 1이 있어요. 그러면 이 상수는 버리게 되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값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근사한 값을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상수들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변화량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이 변화량에 관심이 있을 때 이 제곱이 앞으로 빠져나오면서 6x가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3x 세제곱 x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이 있다고 봅시다. 그럼 얘는 없어지고 3은 3x 제곱이 되고요. 그리고 플러스 x 2x가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미분할 수 있다 라는 성질을 알아두면 되고요. 두 번째 성질은 어떤 fx와 gx가 있고 어떤 상수가 a가 있을 때는 다음 같은 미분이 성립하게 되는데요. 이 같은 특별한 성질을 선형성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우선은 그 두 가지만 합시다. 그래서 첫 번째 성질은 dx분의 d는 fx일 때, 그러니까 d 하면은 fx는 x 제곱일 때 이것이 함수하게 되면 미분하게 되면 2x 1이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의미가 없죠. 그냥 2x가 된다. 그러니까 즉 n-1 제곱이 된다 라고 이해하면 되고, 그리고 상수는 무시한다 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우리가 머신러닝을 할 거니까요. dx분의 d 시그마 i는 0 n xn 제곱이 있다고 합시다. 이것을 시그마 곱하기니까요. n i는 0 하고 dx d의 xn으로 해도 묘방하다. 그러면 각 식을 이렇게 미분하고 함수를 해서 다 더하면 이 값과 동일하다. 그래서 그런 변화량을 찾아낼 수 있다. 이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나중에 어떤 최소값을 찾아내는 일들을 할 겁니다. 이제 몇 개만 더 하면 되는데요. 편미분에 대한 거라든가, 편미분도 이 미분을 이해했다면 편미분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특징들, 상수는 무시, 그리고 제곱 xn은 nxn-1이다 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거 시그마 기호는 바꿀 수 있다. 이것만 하면 우리는 머신러닝에서 사용할 미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고요. 그럼 결국 다시 한번 정리하면 미분은 순간 변화율을 구하는 거다. 그리고 순간 변화율을 구하는 것은 어떤 최소값을 찾기 위한 과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사용할 머신러닝 함수는 y는 ax 제곱 플러스 b인데, 여기서 미분을 한다는 것은 이 a의 변화량과 b의 변화량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 기울기를 어떻게 찾아낼 것이냐,
B를 어떻게 찾아낼 것이냐 하는 과정이다. 자, 나머지는 뒤에서 조금만 더 살펴보고 실제로 한번 해보면서 코딩으로는 어떻게 이루어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